그러니까 오늘 아까 점심에 그 전략가 정책가들과 토론했던 내용 중에 혹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신당의 취지나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뭘 던지자 뭐 이런 논의까지도 좀 구체적으로 갔어요. 다 얘기했죠. 힌트를 좀 주세요. 그 되게 길어요. 근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딱 핵심은 네. 우리가 얘기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핵심적인 거를 국민한테 반복적으로 얘기해야 되고 무슨 갑자기 새로운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국민들이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뭘로 잡았어요? 정치개혁하는 거예요. 정치개혁? 이건 정치개혁하기 위해 만든 신당입니다. 뭐 이를테면 저 권력형 저 권력구조 권력구조에 대한 개헌이라든지 정치개혁이 간단해요. 네. 뭐예요? 뭡니까? 윤석열 대통령 지금 만족해요? 만족 안 하죠. 국민들이 60%가 지금 네.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그런지. 네. 제가 아까 말한 제왕적 대통령을 누리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 제왕적 대통령을 타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걸 제도적으로 타파하는 게 개헌이고 네. 제도 이전에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는 게 제도 이전에 문화적으로 또 행태적으로 행동적으로 타파하는 거죠. 이걸 우리가 의석 많이 얻으면 대통령한테 압박을 할 거예요. 당신 개헌해야 된다. 당신이 아니라 윤석열 아니라 이재명 또는 무슨 뭐 이낙연 이준석 김종민 누가 대통령 돼도 이거 문제 생기니 일단 개헌해서 구조 바꾸자. 근데 네. 그거 바꾸기 전에 당신이 결심하면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당신은 제왕이 아니다. 협의해서 야당과 협의하고 국민 민심을 들어가면서 협의해서 협력해서 국정 운영해라. 그게 민주공화국의 대통령이다. 이 얘기를 의석수 갖고 있으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바뀐다고 봐요. 개헌을 세게 던질 계획. 당연히 던져야죠. 그래요. 그리고 저 처음 듣는 것 같아요. 두 개헌 번째 얘기. 예. 그다음에 제왕적 대통령만 문제냐. 뭐 야당은 잘하냐. 이런 여론이 있잖아요. 그 이재명 대표. 왜 문제지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대표가 뭐 재판받는 게 문제입니까? 수사받는 게 문제예요? 그거 아니에요. 수사나 재판을 받으면서 당을 가지고 그걸 방탄을 하잖아요. 돈 봉투에서 당으로 방탄하잖아요. 이거 왜 그렇게 되죠? 이재명 대표가 제왕적 당대표예요. 이재명 대표 한마디만 있으면 뭐가 돼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이재명 대표 피습이 있었잖아요. 얼마 전에. 네. 피습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요? 엊그제 저희 당원들 저랑 친한 분들 왜 의원님 왜 나가셨습니까? 라고 막 울먹여서 전화하는 당원들이 있어요. 전화가 왔어요. 정말 이렇게 민주당 계속 해야 되는지 너무 힘듭니다. 이재명 대표 쾌유 기원 서명 운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명 운동 하라고 돌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압박을 한대요. 몇 명 받아오라고. 내가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민주당사에서 무슨 당대표 쾌유 기원을 한다고 서명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조선노동당이냐 여기가. 이게 무슨 신천지도 아니고 조선노동당 어떻게 대명천지에 이 70년 전통의 민주정당인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냐. 이걸 주도하는 집단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냥 이제 좋게 생각하면 쾌유 좀 되시길 기원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좀 모아주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거를 이제 서명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자 공적인 가치가 있어야 돼. 정당의 조직을 동원해서 서명을 한다. 뭐 직선제 개헌을 하자. 무슨 양극화 해결을 하자. 뭐 지방소변을 막자. 이런 정말로 공공적 가치가 뚜렷해야 서명 운동을 공개적으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떤 정당이. 정당이 우리 후원금 없으니까 돈 주고 걷어주시 이거 서명 운동하면 그 말이 됩니까? 김종민 좀 당선시켜 주시오. 서명 운동 합시다. 이 서명이 돼요 이게? 개인적인 일로 이런 당의 이해관계 네. 또는 개인적인 이 사익 추구성 당리당략성 의제를 가지고 네. 서명 운동을 벌인다는 거는 민심에 대해서 전혀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하다. 우리만 중요하다. 이재명 대표 쾌유해야죠 당연히. 지금 병원에서 일주일도 입원 안 하시고 나왔잖아요. 그게 전세 사기로 자살하는 사람들 이분들의 유족들을 위해서 이분들의 명복을 위해서 서명 운동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합니까? 그게 국민들한테 그게 더 먹히겠어요? 저는 전세 사기로 돌아가신 분들 전세 사기로 지금 나한정 분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명 운동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집회하고 시위해도 모자라요. 그럼 이제 하우투 이제 당의 민주성을 회복하기 위한 어떤 뭐 나름의 방안 그런 것들도 같이 갖고 계실 거 아니에요? 당연히 갖고 있죠. 그럼 뭐예요? 제왕적 당 대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폐지해요?
전 세계에서 네. 당 대표 있는 나라가 있습니까? 원내대표로 보통 하죠. 원내대표만 있고 네, 뭐 당 대표 하원 의장 있는 이런 나라 식이죠. 어디 있어요? 저는 기억하는 다 것도 독재 국가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당 대표가 필요했죠? 예전에 박정희 독재 정권, 전두환 독재 정권과 싸울 때는 정당이 전투 조직입니다. 투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 투쟁 사령관이 필요한 거예요. 총사령관. 그러니까 총재, 당 대표 해갖고 힘을 모으자. 근데 지금 독재 정권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당대표 폐지하자. 그 당대표제를 이런 제왕적 당대표를 폐지해야 됩니다. 그냥 법적인 대표는 선관위에 등록에 있을 수 있죠. 근데 당대표 한마디에 당직자 다 임명하고 뭐 공천도 다 하고 지금 당대표가 말은 시스템 공천이지만 당대표가 공천하고 징계하고 현근택 징계할까요 말까요? 이거 결정하잖아요. 이게 제왕적 당대표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은 의회 민주주의보다 정당 민주주의 역사가 훨씬 더 뚜렷했는데 그걸 이제 이 정당보다는 조금 더 의회 쪽으로 가져가자라는 취지. 정당이 맞죠? 민주화돼야 되는 거죠. 정당이 이렇게 가면 의회도 민주화가 안 돼요. 아니 정당에서 의회가 나오는 건데 정당에서 대통령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정당이 민주화되는 게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왕적 당대표 폐지하고 각자 시당위원장, 도당위원장, 정책위원장, 원내대표 이 사람 각자 역할을 하면 됩니다. 각자 역할을 해서 전체적으로 같이 뜻을 모아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 시스템을 만들어요. 공천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만 공천을 해야 된다. 사실 한 사람만 공천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어요. 두 사람 공천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명 공천해 놓고 1차 투표를 국민들한테 해서 하면 당대표가 공천위원회에서 누구 결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 주신 말씀 처음 듣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래연합에서 이 현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어떤 솔루션으로 개헌과 또 당대표 폐지 뭐 어떤 되게 제왕적 당대표 폐지. 제왕적 당대표 법적으로 폐지. 당대표는 있어야 돼. 법정 대표는. 하지만 제왕적으로 당대표가 모든 걸 다 만기 칠남하고 다 결정하는 이건 반드시 없어야 됩니다. 이걸 하고 선진국 정치하는 나라 아무도 없어요. 저는 처음 듣는데 아마도 그러면 이런 이 어젠다가 다음 주 다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나와야죠. 언론 지면을 상당히 장식하게 되겠군요. 전 처음 그다음에 듣는데. 이제 세 번째가 또 있어요. 그 우리 승자 독식 양당 독식 국회 폐지. 그럼 그럼 선거법 어떻게 해요? 개혁이죠. 그러면 저 20석 그 교섭단체 이런 거 그 어떤 기준을 낮춘다거나 그런 게 그런 구상에 있는 건가요? 당연히 선거법 폐지하고 네. 민주적 국회 운영을 해서 교섭단체 10석으로 낮추는 거죠. 10석으로 낮추자. 그런 것들이 아마 다음 주에 지금 우리 한 244분이 시청하고 계신데 다음 주에 이런 이슈들이 보시게 될 것 같고요. 근데 사람들이 궁금해요. 네. 아니 정치 개혁은 니들이 알아서 해라. 정치 개혁이 된다고 해서 우리 삶이 나아지냐? 네. 이 문제가 중요하거든요. 저는 예를 들어서 지금 무슨 뭐 애 낳으면 1억 준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돈 주면 애를 낳을까요? 왜 애를 안 낳죠? 왜 결혼을 안 하죠? 문제의 뿌리가 잘못됐어요. 이게 문제인식의 뿌리가. 삶이 불안한 겁니다. 지금. 삶이 안정이 안 돼요. 삶이 안정 안 되는 게 뭡니까? 일단 일자리하고 소득이 불안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 된 사람은 괜찮아요. 그 외에 이 사람은 15%밖에 안 돼요. 85%의 삶은 늘 불안합니다. 월급도 작고 일자리도 계속 옮겨 다녀야 되고 두 번째 집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그 미래연합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거를? 그다음에 미래가 불안해요. 네. 앞으로 내가 그러면 중간에 실직하면 어떡하지? 나중에 은퇴하면 어떡하지? 내가 대기업 다니고 공무원 하면 괜찮은데 이 대기업 공무원 아닌 85%의 청년들이 삶이 불안하니까 결혼하기가 힘든 거고 애 낳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세 가지 문제 일자리와 소득 그다음에 집 문제 그다음에 미래 문제 이 세 가지를 청년들에게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는 솔루션을 주면 애는 저절로 낳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솔루션이 이를테면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시간을 좀 그 사람들한테 시간을 주자는 차원에서 어떤 출산 휴가나 육아휴직 제도 개선을 얘기했고 민주당에서는 저 이제 집을 주겠다 이런 차원의 접근이 있었는데 미래연합은 좀 다른 접근이 있습니까? 저는 문제의 뿌리를 고치는 거고요. 그거는 현상을 고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애를 낳는데 키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출산 휴가를 주겠다. 애 낳는데 뭐 돈이 없다. 그러니까 돈을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건 그 것까지예요. 그 뿌리는 뭐냐면 이 삶 자체가 불안정한 거예요. 삶 자체가 불안해요. 이것 때문에 결혼 출산이 어려운 겁니다. 결혼 출산이 애 낳는 무슨 우리 집에 어린이집 좋은 게 있다고 애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 불안한 삶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까 얘기한 세 가지
일자리 문제, 주거 문제, 미래 문제 이 세 가지에 대한 제도적인 해결책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적어도 내가 뭐 떵떵거리고 부자로 살지 못해도 적어도 여기서 내가 나고자는 안 되겠다. 내가 이 줄다리에 떨어지면 콘크리트 바닥에 떨어지진 않겠다. 내가 여기서 줄다리 이 외줄타기에서 떨어져도 밑에 그물망이 있다. 이런 정도의 안심은 시켜줘야 애 낳을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밖에서 들어온 질문 하나가 아까 말씀 주셨던 개헌 그리고 제왕적 당대표 폐지 그리고 교섭단체 10석으로 이제 낮추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혹시 이준석 개혁신당과 뭐 같이 그 얘기를 그 물밑에서 꺼내서 논의한 적이 있으신지 지금 얘기를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이 점에서 좀 서로 간에 조율을 해서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그거는 서로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봐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거는 이준석, 이낙연, 김종민, 무슨 조홍천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신당, 이 양당 이 기득권 정치를 타파해야 된다. 네. 이 민심이 있잖아요. 이 민심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어떻게 뭘 원하느냐. 이분들 제왕적 대통령 폐지하라고 원합니다. 이 양당 승자독식 기득권 이 국회 이거 폐지해서 다양한 국회로 좀 다당제 국회로 가야 된다. 이거 이준석도 원해요. 충분히 호응할 것이다.